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하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옆에 있는 친구도 소중히 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오늘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의 몸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공부할 준비 됐나요?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출발! 다음 그림을 보세요. 무엇이죠?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다고요? 네, 맞아요. 도로에서 보았어요. 도로에서 여러분이 자주 본 교통표지판입니다. 이 삼각형 모양의 교통표지판, 무슨 뜻인 줄 혹시 아나요?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아, 맞아요. 이 삼각지대 표지판은요,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껴줘야 할 안전 삼각지대가 있어요. 내 몸의 안전 삼각지대는 어디인 줄 알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수영복을 입었을 때 가려지는 부분, 속옷을 입었을 때 가려지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우리 몸의 삼각지대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보여줘서도 안 되고요. 남에게 만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소중히 여기고 아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의 학습 순서는 먼저 무엇이 성폭력인지 알아보고요.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세 번째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무엇이 성폭력일까? 여러분은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구별할 수 있나요? 엄마가 우는 나를 위로하려고 안아주실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들죠. 또 내가 아플 때 아빠가 나의 몸의 온도, 열을 체크하기 위해 내 이마를 만지실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떨 때 싫은 느낌, 나쁜 느낌이 들까요?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만지고 안으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몸을 보려고 하거나 몰래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내 속옷 속의 몸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상대방의 옷 속의 몸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싫은 느낌, 불쾌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체에 관해서 싫은 느낌, 기분 나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희롱과 같이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이죠? 네, 다른 사람을 몰래 보고 있는 그림이네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신체를 몰래 보는 행동, 바로 성폭력입니다. 친구의 몸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 놀리는 말도 성폭력입니다.
4학년 이상 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빠르면 4학년 때부터 우리 몸에 2차 성징이 나타나죠.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겨요. 여자친구들은 가슴이나 엉덩이가 커지고 남자친구들은 음경과 고환이 커지죠. 우리 신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르게 잘 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런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의 신체 변화를 가지고 놀리고 쳐다보면서 웃고 하는 행동들은 모두 성폭력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도와준다면서 여러분의 몸을 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체를 만지는 것, 여러분의 안전 삼각지대를 만지는 것은 바로 성폭력입니다. 하지 마세요! 저리 가!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해요. 피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 삼촌, 오빠, 언니, 누나, 동생이 여러분의 몸을 만지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성폭력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자주 가는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나 아주머니께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것을 공짜로 주겠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여러분을 안거나 여러분의 몸을 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괜찮다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선물, 용돈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아주 소중해요. 여러분의 신체를 다른 물건이나 돈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신고해야 해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우리 옆집에 잘생기고 멋진 이웃집 오빠가 살아요. 이 오빠는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이번에도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용돈도 주는 오빠가 어느 날 나를 좋아한다면서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뽀뽀를 했어요. 싫은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의 사연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잡거나 만지거나 뽀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좋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너 정말 예뻐졌다. 나 너 좋아해. 이런 말에 속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함부로 만지는 이런 행동들은 바로 성폭력입니다. 혹시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말씀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저는 남학생인데요. 어떤 여학생이 자신의 몸을 만져봐도 괜찮다고 만져보라고 하는데 만져도 되나요?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 싶지 않냐고 만져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져보라고 했으니 만져도 될까요? 만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O,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허락했어도 만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는 X 표시해 보세요. 정답은 X. 만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은 바로 성폭력입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한 곳이라고 했죠? 남에게 우리 몸을 보여줘서도 안 되고 만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남의 몸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체를 사진 찍고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채팅방이나 SNS에 올린다면 그건 바로 범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는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약속해요.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습니다. 좋아요. 또 따라해 보세요.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채팅방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 좋은 영상이라며 영상 주소를 보낸다면 절대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음란물이란 성적으로 잘못된 지식과 행동들을 담은 그림, 사진, 영화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음란물은 아주 나쁜 어른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 아주 자극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음란물은요, 여러분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음란물을 함께 보자고 한 친구가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음란물을 보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돼! 싫어! 안 볼래! 너도 보지 마! 라고 해야겠죠. 거절하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여러분도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문조사 하시면 게임 아이템과 선물을 보내드려요. 이름과 학교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한다고 여러분에게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주겠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보았죠? 기억하죠?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게임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사이버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채팅방에서 여러분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말 거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해서 잘해주면서 용돈도 주고 선물도 보내준다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집 주소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알려준다고요?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용돈과 선물, 게임 아이템 등 여러 가지를 주겠다면서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넌 너무 예뻐. 내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 내 사진? 그건 좀 그런데.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줘? 실망이야. 여러분, 여러분과 좀 친해진 후에 이렇게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사진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친해진 후에 여러분의 사진을
또 점점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 사진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루밍이라는 성범죄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거. 그거 그루밍 성범죄예요. 꼭 신고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 주변에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제 고민을 들어주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친구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루밍 성범죄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을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일을 겪고도 이게 나쁜 일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루밍 성범죄는 여러분의 주변에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많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보게 하거나 만지거나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부분을 보여줘서도 안 되고 만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의 몸을 만지려고 했고 보여달라고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성폭력을 당한 겁니다. 바로 신고해야 돼요.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있다가 생각이 났다면 지금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아시겠죠? 우리 몸은 아주 소중하답니다. 따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만져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몸을 남에게 보여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싫은 느낌이 들었다면 비밀로 해서는 안 돼요. 싫은 느낌인지 좋은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선생님과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혹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맛있는 간식이나 선물을 준다고 이름 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름이나 다니는 학교, 반, 또 여러분의 가족의 전화번호, 주소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죠? 네,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죠? 낯선 사람에게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알겠죠? 다음 중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쁜 사람, 친절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아는 사람, 못생긴 사람, 무섭게 생긴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 이 중에서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쁘게 생기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인가요? 알 수 없어요. 선생님이 방금 예시로 제시한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쁘고 친절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 모두 다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즉, 겉으로는 친절해도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외모만 가지고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길을 물어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아저씨가 보라아파트 찾고 있는데 보라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아니? 네, 저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아, 저기
근데 아저씨가 길을 잘 모르겠어. 같이 가면서 이야기해 줄래?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른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야 해요. 저는 바빠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빨리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어른은 어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른의 도움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아저씨는 너 옆집에 사는 아저씨거든? 네. 근데 내 아빠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 아저씨 차 타고 그 병원에 빨리 가자. 정말요? 응, 맞아. 어떡하지?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아니야. 엄마는 지금 바빠. 그러니까 아저씨 차 타고 가면서 아저씨 차에서 엄마에게 전화하자. 싫어요. 전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할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모가 와서 나 너희 엄마 친구인데 너희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너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 그랬어. 가자. 얼른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다쳤다고 한다면 부모님 외에 연락할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봐야겠죠. 엄마가 다쳤다고 한다면 아빠에게 전화해보고, 아빠가 다쳤다고 하면 엄마에게 전화해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전화해보세요. 내 가족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학교와 가깝다면 학교 선생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어디서 보았죠? 네, 우리 동네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다고요. 자, 이것은 아동 안전 지킴이 집 표시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있을 거예요. 이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란 낯선 사람으로부터 범죄의 위협을 받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구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찰에 연계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어디인지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우리 가족 외에는 누가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접근하는 이웃 어른들도 엄마, 아빠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따라가지도 말고 집에 들여서도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외에는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하고 친근하게 접근하는 이웃 어른들도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여서도 안 돼요. 이웃집 사는 이모가 누구야, 엄마가 나한테 너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어 라고 접근한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핸드폰이 없다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전화를 부탁드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아저씨가 방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초인종이 울려도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어야 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알겠죠? 평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마트 아저씨, 문구점 아주머니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 선물, 핸드폰, 용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나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 나서 여러분을 껴안고 여러분의 몸을 만지고 또는 상대방의 몸을 보여주는 등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유혹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트나 문구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가게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공짜로 주려고 한다면 받지 말고 부모님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만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른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얘야, 이게 무거워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래? 여러분, 어른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좀 같이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는 힘이 없어요.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라고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어른은 어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들었다고 해도 어린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도움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강아지나 동물을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강아지가 아프다면서 같이 돌봐주자고 말하는 이웃집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는 빨리 가봐야 해요. 다른 어른들께 부탁하세요. 라고 대답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이웃집 할아버지가 얘야, 이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클릭해야 하니? 하고 물어보시고 핸드폰 사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른은 어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거절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한 번 더.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맞아요.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라고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아빠가 처음에 제 가슴을 만지셨어요. 나중에는 옷을 벗으라고 하시고 안 벗으면 막 벗기고 저의 몸을 만지고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전삼각지대 배웠죠? 안전삼각지대, 즉 속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누군가가 일부러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싫다고 말하고 거부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인 아빠나 오빠, 삼촌 등 가족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아빠가, 오빠가, 남동생이 여러분의 소중한 부분을, 즉 안전삼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지거나 아프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엄마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엄마나 다른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도 꼭 말씀드려야 해요.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성학대, 성폭력 범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함부로 하거나 아프게 하지는 않겠죠?
꼭 신고하세요. 신고하고 나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못 살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죠? 맞아요. 112나 1366 여성 긴급 전화에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여러분을 도와줄 보호기관에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 기관들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성 긴급 전화는 성폭력 상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요. 여성 긴급 전화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네, 1366. 경찰 신고 전화 몇 번? 112.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어른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센 내 친구도 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나보다 힘이 센 형, 나보다 힘이 센 동생, 누나, 언니, 오빠에게도 성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에 함부로 손대고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면 참지 말고 신고해요. 기억하세요.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신고해야 해요. 여러분의 가족, 선생님, 경찰, 믿을 만한 어른과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에 신고할 때 전화번호 기억나나요? 몇 번인가요? 1, 2. 맞아요.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센터 기억나죠? 몇 번이었죠? 117. 117에 전화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걱정 말고 전화하세요. 여성 긴급 전화는 365일 24시간, 즉 언제나 항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신고하세요. 여성 긴급 전화번호는 몇 번이라 그랬죠? 1, 3, 6, 6. 쉿.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너만 혼날 거야. 성폭행범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좋은 비밀도 있지만 나쁜 비밀이 있어요. 나쁜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로 비밀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성폭력을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폭력을 당했다면 몸을 씻지 않고 그대로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씻지 않고 그대로 경찰서로 가야 범인을 잡아서 혼내줄 수가 있어요.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물은 여러분의 몸과 옷에 묻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활동입니다. 활동지를 준비하세요. 우리 동네 안전지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동네에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몇 곳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조사해보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장소를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한 내용을 퀴즈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대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을 보려는 행동, 자신의 벗은 몸을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행동, 신체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런 행동들은 성폭력입니다. 맞췄나요? 잘했어요. 너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이웃집 이모가 데리러 왔다면? 1번, 따라간다. 2번,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께 전화한다. 정답은? 맞아요. 2번,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께 전화해야 해요. 마트 아저씨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준다고 들어오라고 한다면? 1번, 아저씨를 따라간다. 2번, 들어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정답은 몇 번? 1번? 2번? 몇 번?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핸드폰 가게에서 새로운 핸드폰을 구경시켜주고 선물로 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핸드폰 가게에 들어간다. 2번, 핸드폰 가게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정답은 1번? 2번? 몇 번이죠? 맞아요. 2번.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핸드폰 가게는 부모님과 함께 가세요. 잘 아는 사람과의 접촉이라도 나쁜 접촉이라고 생각되면 당당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한다. 정답은 OX. OX 표시해보세요. 맞아요. 나쁜 접촉이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거절하고 피해야 해요. 성폭력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는 사람이라면 문을 열어준다. OX 표시해보세요. 문을 열어준다. O.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X. 정답은 X입니다. 절대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O, X. 정답은 O입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는다. 정답은 O, X 중에 맞아요. O입니다. 절대로 낯선 사람의 차에 함부로 타서는 안 돼요. 늦은 밤에 돌아다닌다. O, X. 돌아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면 O.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는 친구 X. 정답은 X. 절대로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로 다닌다. OX. 정답은 한적한 길.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로 다니면 안 되겠죠. 정답은 X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위험한 일을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렇죠?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내 이름을 물어보면 알려준다. O. 알려줘도 된다. O. 알려주면 안 된다. X. 정답은 X입니다. 알려주면 안 된다고 배웠죠?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준다. 자,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O. 알려주면 안 돼요 하는 친구 X. 정답은 X. 알려주면 안 됩니다. 채팅에서 나와 친해지고 싶다는 사람과 직접 만난다. O, X. 만나면 된다는 친구는 O.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X. 표시해보세요. 정답은 X.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선물과 용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자,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O. 말씀드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X. 정답은 네, 여러분 위험한 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선물과 용돈을 주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꼭 확인해야 해요.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친구가 음란물을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번, 음란물을 함께 본다. 2번, 보지 않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정답은 2번, 보지 않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다음 문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함부로 이것을 열어주면 안 돼요. 정답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공부했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항상 이것 앞에 서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디 앞에 서야 되죠? 네, 낯선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을 때는 절대로 층수 버튼을 먼저 누르지 마세요. 상대방이 층수를 누르지 않는다면 바로 가까운 층수를 누르고 내리세요. 응급 상황의 경우에 비상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버튼 앞에 서서 타고 갑니다. 아시겠죠? 항상 누구와 함께 여럿이 다녀요. 빈칸에 알맞은 말은 친구. 항상 혼자 다니지 말고요.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다니세요.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이것 해도 돼요.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거절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해도 돼요. 싫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어른은 절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은 누구와 누구께 꼭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그랬죠? 맞아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즉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1번,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2번, 경찰에 신고한다. 3번, 말하면 혼날 수 있으니 말하지 않는다.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3번. 비밀로 하지 않고 꼭 신고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내 얼굴, 몸 등 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 때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2번, 경찰에 신고한다. 3번,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낸다. 자, 1, 2, 3번 중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네, 3번. 절대로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보낸 얼굴이나 몸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말할 때, 협박할 때 알맞지 않은 행동은 1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2번, 경찰에 신고한다. 3번, 말하면 혼날 수 있으니 말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1번? 2번?
3번? 몇 번? 맞아요. 3번. 비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혼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알겠죠? 아빠, 삼촌, 오빠가 내 몸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알맞지 않은 행동은? 1번,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2번, 경찰에 신고한다. 3번,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 말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네, 3번. 비밀로 하라고 했다고 비밀로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렵다고요?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집에 오빠가 없는데 오빠 친구가 벨을 누르며 집안에서 기다리겠다고 해요. 자, 이럴 때 알맞지 않은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 찾아야 돼요. 1. 다음에 오빠가 집에 있을 때 방문하세요 라고 한다. 2번. 부모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린다. 3번.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한다. 자, 옳지 않은 행동은 몇 번? 3번. 집에 와서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오빠도 없는데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집에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가족이 없고 나 혼자 있다면 들여서는 안 됩니다. 집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잘못된 행동을 찾아보세요. 삼촌이야, 문 열어줘. 아빠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 1번. 부모님이 계실 때 다시 오세요. 2번. 경비실에 두거나 문 앞에 두고 가세요. 3번. 네,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중에서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잘못된 행동은 몇 번? 네, 3번.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공부했었죠. 집 문 앞에 두고 가거나 경비실에 선물을 맡겨놓고 가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절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친구가 음란물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보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행동은? 1번.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한다. 2번. 친구에게 링크를 복사해서 보낸다. 3번. 클릭하지 않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3번입니다. 성폭력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경찰서 번호가 몇 번이었죠? 네, 1, 1, 2. 잘했어요. 또 학교폭력 신고센터 1, 1, 7. 잘 기억하고 있네요. 훌륭해요. 여성 긴급 전화, 성폭력 신고센터인 여성 긴급 전화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네, 1, 3, 6, 6. 맞았어요. 기억 잘하는데요. 훌륭해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성폭력 상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1366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항상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